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영상 좀 일찍 찍어드리고 있죠. 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요일 날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코스피 특례 상장. 자, 이게 200의 특례 상장이 되게 되면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은 뒤로 보내고요. 중요한 부분은 가격 전략이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간에 지금 7% 정도 올랐을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사전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봅시다. 에코프로모티가 지금 142,900원을 갔는데요. 왜 이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고 142,900원까지만 갔을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여기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금은 어떤 특정한 수급들에 의해서만 주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스피 200의 특례 상장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패시브 자금의 형태는 기계가 매수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도 코스피에 편입되고 어떤 대량의 자금이 흘러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계속 연출할 거다라고 보시는데, 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코스피 200이라는 데 들어오게 되면요. 거대 자금은 들어옵니다. 다만 기계가 설정을 해놓는 게 있어요. 과거에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헤지펀드와 그리고 공모주 신규 상장에 5,000억에서 1조 원을 투자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환매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 거래를 통하거든요. 자, 프로그램 거래는 뭐냐면,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때 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거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10만 주, 프로그램 12만 주. 오늘은 투신의 물량들이 첫 들어왔는데 이것도 규칙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 이후에, 그쵸? 영업일수에 대한 부분이 한 달 이후에만 기관들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신이라고 하는 펀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은 뭡니까? 직접적인 매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손으로 우리가 직접 호가를 보면서 사들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어느 일정 바운드리를 넘었을 때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게끔 만드는 건 우리는 소위 말해서 기계가 거래하는 방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12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있죠. 경고 종목의 해제인가 아니면 유지인가. 자, 중요한 건 이들의 의도는 오늘 에코프로라는 게 종가에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을 거예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에코프로는 빠졌습니다. 이유는 자, 미리 공개해드리면 수산화 리튬을 다루는 게 이 에코프로죠. 근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요. 오늘 오후 2시부터 반등이 일어납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가 오늘부터 반영이 되는데, 왜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되다가 지금이야 반영이 되냐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광물의 시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에 대한 거를 전가할 수 있어요. 즉 리튬 가격. 자, 양극재의 핵심은 뭡니까? 전구체죠. 자, 전구체 플러스 리튬을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하죠. 리튬 가격이 올라야만 이 에코프로도 역시나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지분 가치로는 주식을 들어 올리지 않겠다는 의도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에서 만일에 지금 8조 원 내외의 이 시가총액이 10조 원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유입되는 부분이 분명히 1조 원가량의 자금의 풀이 동원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느 바운드리가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가 생겨요. 그러면 장중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제대로 흐름도 거래량도 좋고, 보통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은 급락이 나오진 않잖아요. 윗꼬리를 달긴 하지만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급락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다?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 대형주들의 대략적인 70%는 벌써 AI가 알아서 거래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자, 그러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논리를 한번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를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이 없고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보호예수 물량이 많고 블루벤처스라고 하는 LG, 그죠? 여기에 마사위의 지분이 25%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거 맞습니다.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이 행동하는가 기계가 행동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 사람이 운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네, 심리가 작용을 하죠. 심리. 자, 오르는 것을 더 크게끔 오르게 하는 심리. 빠지는 걸 더 빠지게끔 하는 심리. 그걸 투매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계는 어떻게 한다? 심리를 제어해요. 어느 구간을 설정을 하는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변동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래버릴 겁니다. 이래버리고. 자, 이거는 지금까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대할 비교 상대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자, 그걸 좀 모아놨는데요. 자, 끝까지 보세요. 영상 오늘 끝까지 보셔야 다음 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잘해보셨잖아요. 더 잘해야 되지. 그쵸? 자, 현실적으로 아마 저만큼의 필드에서 이 기관 자금의 형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코스피 200 특례 상상이죠. 프로그램 가격 변동률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는데 이 거래가 도입된 지는 10년 정도 됩니다. 자, 그 룰에 의해서 어느 퍼센트치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그 패시브 자금,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죠. 몇 천억이 되는 기계가 밀어버리고 기계가 들어올 겁니다. 그 퍼센트는 분명히 12월, 1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월이라는 날은 한정돼서 분명히 똑같은 퍼센트지가 나오면 매도를 하고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그것도 설명해 드릴 건데, 다만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2배 오르는 종목도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제 개인 폰이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822 자 8706으로 애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애.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까지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이 미보도 자료 코스피 200 특례 상상된다. 자, 그것도 보내드렸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공모주 투자 때부터 제가 일러드린 대로 다 잘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드리려고 했지만, 자, 항상 이 많이 오른 종목도 손실권에서 위치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드리는 겁니다. 자, 반드시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고요. 애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에코프로 머티는 기계가 이제 수급이 들어올 거다. 사람의 심리를 제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끌어올리는 것들은 유통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주가를 급등락시킬 수 있었죠. 자, 그러면 큰 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당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격의 변동성 플레이어에 대한 퍼센트씩 전략 자료집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반드시 전략집대로 하십시오. L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업 내용 좀 들어가 봅시다. 이 양극재라는 기업이 뭡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표기하면 끝도 없죠. 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3시간 동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양극재는 배터리의 효율을 높인다. 왜? 자,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죠. 왜 둔화되고 있을까요? 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렸죠. 전략 자료 집대로 하시고, 배터리의 수명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빠른 충전을 요하든가 아니면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뭘 중심으로 한다?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 자, 양극재는 전구체,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하는 전극재와 리튬, 광물을 섞어요. 이게 바로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전구체를 다루는 업체는 국내에 포스코 퓨처엠,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산량이
지금 에코프로머티는 22만 톤을 생산하는데 이 둘은 1만 톤이 되지 않아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만일에 글로벌적으로 수입할 수는 없어야 하는데 게른메라고 하는 중국의 전구체 업체가 있긴 합니다. 과거에는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IRA법이라고 아시죠? 바이든 친환경 정책 들어오면서 우리가 친환경 정책을 쓸 건데 중국,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제재를 하죠. 얘네들에 대한 전구체를 쓰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세금을 올려버릴 거야. 즉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자국에 있는 전구체를 써야 되죠. 그게 바로 에코프로의 품귀 현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 SDI부터 LG화학 그리고 요번에 있었던 뭐죠? 네,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삼성 SDI로 하여금 44조 원의 양극재 수출 계약을 땄죠. 이건 에코프로 BM이 한 거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생산하죠. 통을. 자, 근데 여기에 전구체를 80% 납품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여기만 잡히다 보니까 약간의 뭐다? 네, 매출이 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를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이건.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운 거 갈카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들으세요. 하이니켈입니다.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아까 전략 자료지 반드시 받아가세요. 퍼센트지로 움직일 겁니다. 하이니켈은 뭡니까? 네. 다시 전구체에 자, 한 번 더 다시 쉽게 양극재, 전구체, 리튬. 이 전구체에 니켈이라고 하는 광물이 들어가요. 니켈 함량을 높일수록 어떻게? 예, 맞아. 충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많이 섞게 되면 하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 거. 너무 쉽죠. 이거는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중국 LFP 배터리와 방식이 다른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방식을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중국을 멀리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독립적으로 우리가 국산화, 과거에 일본에서 뭐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반도체의 핵심 소재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을 국산화에 성공시킨 이유 뭡니까? 반일 감정이 있었을 때 지소미아라고 해서 우리를 조금 이제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이런 핵심 소재를 제한했던 적이 있었죠. 국산화 해버리는 게 그겁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반드시 국산화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2년 정도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을 독점적으로 거의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면 기업 내용은 거의 다 한 거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광물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가 끝났죠.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따로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드리도록 할 텐데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코스피 200 상장이 되죠. 특례라는 표현을 쓰죠. 왜 특례라는 표현을 씁니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편입 일정에 들어갈 수 있는 특례가 형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기관에 그동안 있었던 작전의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작전입니다. 진짜. 솔직히. 이 작전을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과거에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거는 물론 이제 수익 나신 분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분명히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거래할 수도 있고, 공모주를 다시 거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얘네들의 생각은 분명히 향후의 주가 변동성에도 가만히 될 겁니다. 자, 들어봅시다. 자, 이게 17대 1이라는 기관 경쟁률을 낮췄던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아실 거예요. 하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광예사들의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은 오전이라서 새벽이라서 제가 목이 조금 막히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자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낮춘 이유는 사실 초과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받지 못하는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기관들은 개인들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이 공모주는 개인들이 신청을 할 때 얼마 받지 못해요. 더 잘 아시겠죠. 뭐 한 1억을 넣었는데 인기 있는 종목들은 한 3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어차피 얘네들은 초과 청약을 안 해버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의 의도는 이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 자, 어떻게? 자, 이렇게 하단에서 시작하는 거. 인기가 없구나. 개인들 입장에서는 청약률이 몇 프로인가에 따라서 이걸 접근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죠. 청약률이 낮았죠. 이거 안 좋은 거구나. 두 번의 상장도 실패했었고 이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죠. 17대 1이라는 경쟁률은 의도적인 거다. 반드시 받으세요. 왜? 만일에 이 종목이 상단, 공모가 상단에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따상상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할 수 없죠.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죠. 금지. 그러면 빠지는 거에 베팅할 수 없는데 위에서 시작을 해서 때려 맞는 건 싫은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끌어올리면서 사더라도 유통주수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두세 배, 세네 배죠. 수익은 내고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개인들의 눈과 귀를 헷갈리게 해버리자라는 그죠. 이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과 LNF, 이수 스페셜 이 세 종목도 사실 2차 전지의 핵심입니다. 뭐 전고체고 양극재고 LNF도 역시나 양극재인데 이 부분을 이 공매도를 이미 사용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된다? 땅값에 사기를 원하죠. 그러면 최대한 주가를 누른 선에서 얘를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걔들은 공매도를 환수하죠. 제일 저점에서. 그리고 얘를 충분히 당겨놓고 쉬어가는 과정에서 양극재의 44조 원의 수주를 에코프로비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끌어올리죠. 미리 선반영. 그러면 공매도를 쳤던 거를 더 이상 칠 수 없으니 싼 가격에 사서 갚는 걸 우리가 공매도 환매수라고 하죠. 갚아놓고 본주로 다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먹을 겁니다. 자, 주가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그랬는지. 이거는요, 제가 운용사에 있으면서의 경험을 다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찍어드린 겁니다. 자, 에코프로비에 보십시오. 정확히 에코프로 머티가 조정받기 시작할 때부터 끌어올릴 겁니다. 지분 가치로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 그쵸? 그리고 LNF.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7거래일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조정을 받는 이 구간대. 결국은 그대로 오드는 공모가를 낮게 하고 뭐죠? LNF와 이런 2차 전지 대형주의 숏이라고 하죠. 공매도를 쳤던 거를 싸게 사서 갚기 위한 의도였다. 논리 이해되십니까? 정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모주 받을 때부터도 자료집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 많은 소리를 들어요. 왜 형님은 이렇게 개인들한테 이런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냐? 말하지 좀 않으면 안 되냐? 그들은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올해 54세거든요. 4세인데 뭐 윤석열 씨가 2살씩 빼줘서 이제 52이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자사 운용사에 있으면서도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를 했었고 안 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저 다 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 코로나 때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가장 큰 수익률인데 제가 사실 잠깐 제가 이제 그 경제방송 경제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석 달 동안 100만 명이 구독자가 모이면서 사실 제가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한테 이제 어떤 이
분석 자료를 이렇게 만들게 하고 훈련을 시키고 저희 연구소는 이제 금융기관, 연기금 쪽을 대상으로 해서 큰 어떤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요. 몇십 조 되는 종목들. 예, 그렇게 해서 글로벌적으로 최근엔 2달 전부터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금도 지금 신고가 났죠. 광물, 채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느라 외국인들의 어떤 불법적인 공모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제가 필드에서 가장 잘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 자산 배분을 이렇게 하는 용도로 지금 하다 보니 필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관들 지금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주는 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시장의 룰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다만 이 룰은요. 누가 만든 겁니까? 힘 있는 자들이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에코프로도 제가 운영사 나오는 다음에 연구소를 만들 때도 올해 들어서 5, 6월 달에 가장 큰 상승률을 주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잊어버려라. 왜 30만 원, 4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광물의 시세를 봐야 됩니다라고 했죠. 자, 에코프로 이것도 한번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텐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잘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올랐는데 얘는 그룹사 중에서 안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수산화 리튬을 가공해서 컸던 기업이죠. 주가 상승률,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최고 급등이라 할 때죠. 애널리스트는 이 부분에서 고평가라고 했지만 여기서 제가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그 리튬에 대한 시세. 뭐 중국에서도 10억짜리의 리튬 생산 할 수 있는 어떤 이 광산을 경매로 걸었더니 1,000억에 팔리고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지나간 사실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만 논할 뿐이다. 우리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이때도 역시나 했고 153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어떤 이 공매도 펀드를 운영하는 글로벌 자산 펀드도 경계를 했죠.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경계를 하죠. 이건 너무 과열됐다. 적당히 베팅하라. 이게 바로 심리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못하고 150층에서 200층 가야 됩니다. 해서 몇십억을 팔고 강남 아파트 팔고 지금도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분들은 에코프로도 이제 오르면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 지분법 이익으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업부가 다르잖아요. 리튬이잖아요. 리튬은 리튬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못 오를 겁니다. 이제는 좀 속이 풀리시죠. 대부분 이제 문자를 주신 분 보니까 에코프로도 들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조금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이때부터 하신 분들 중에서 사실 뭐 어떤 정말 대출이 많았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지금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됐다라는 분들이 많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은 힘이 되고요. 자, 일단은요. 이 가격 전략집은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가시고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어차피 프로그램, 기계는 설정한 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 퍼센트지는 지금도 제가 필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E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5일선, 10일선, 21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5일선은 뭡니까? 차트를 보고 접근하는 건 하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고 11선이 21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래요. 매수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슨 논리입니까? 빠지면요. 손절입니까? 뭐 데드 크로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나눈 선일 뿐이고요. 언제든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 11선이요? 2주의 평균입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를 다루면서 이동평균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1년, 2년 이상의 꾸준한 어떤 흐름을 보일 때 여기에서 투자한 사람이 내 가격 밑으로 왔을 때 저항값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거. 그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가격 전략지 외에도 시장에 공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자, 제가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하긴 좀 그렇지만 자,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입니다. 다만 뭐 PBR, PER을 논하지 않고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거, 큰 자금으로 운영하면서도 아마 제가 제일 큰 자금을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자산운용사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 논리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봤다는 건데, 시장은 어떠한 뭐 특징적인 하마스의 전쟁이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냉각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이 상승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산업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뭐 산업, 트렌드,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게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도 역시나 반도체 사이클이고요. 2차 전지, 뭐 바이오도 바이오의 하나 사이클입니다. 몇 년 주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업종은 뭡니까? 2차 전지를 나누게 되면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누는데, 이 양극재 중에서 또 리튬을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수산리튬, 탄산리튬, 황화리튬. 여기서 한번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산리튬 가격은 빠졌고 황화리튬 가격도 빠졌죠. 탄산리튬 가격은 올랐죠. 그러면 탄산리튬을 나누는 리튬 관련주는 당연히 올랐죠. 이 핵심을 알고 접근했더니 항상 15년 동안은 제가 스타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만일에 나중에 어떤 뭐 헤지펀드나 이런데 뭐 나이를 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제 필드에서 운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만일에 없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왜? 고기를 그쵸? 예. 먹는 법도 중요하지만 낚는 법,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 산업, 업종, 자, 이 얘기를 다루는 방이고요. 물론 종목도 다릅니다. 사실 이거 뭐 오늘 7시 14분 오후에 이게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대부분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이거 올려드렸죠. 자, 봅시다. 어떻습니까?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 이거 어제죠. 근데 이번의 특성은 지금 이 종목도 하나의 이제 흐름이지만요. 이 중요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비덴트 한번 영상을 들으면서 왜 이런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주가는 올랐지만 비덴트라는 종목에 50억씩의 전환사치를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돈이 아닙니다. 이름을 사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 시장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면적인 어떠한 그림도 있으니 축제는 즐기되 경계심은 반드시 가지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왜? 사연이 너무 힘든 사연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오후 6시 3분에 이거 보시게 되면 대주수 양도, 이것도 필요한데요. 이거 오늘 에코프로 머티를 말하면서 잠깐 뭐 소리가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어떤 게 있었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대주주 기준 30억으로 상향 검토, 그런 거 아직 해본 적 없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기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이 대주주 양도세라는 부분을 이 에코프로 머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요. 자, 지금 11월에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뭡니까? 네? 어떤 분들은 STO라는 토큰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장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능력치가 적어도 200% 이상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건 아셔야죠.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12월은 양도세가 발생되는 날이다. 아까 10억이 원래
지금 상장되어 있는지 오래된 종목들은, 그쵸?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다고 칩시다. 4억을 샀는데 10억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회피하는 게 물량이 분명히 나와요. 왜? 팔고 나서 양도세 회피하고 다시 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6년 동안 매번 이 11월에 선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뭐 엔터주들, 뭐 블랙핑크의 귀환이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STO 토큰 이런 신규 상장 이런 종목들 빼고는 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양도세가 발생이 되냐면 신규 상장주는 물론 첫날의 매물만 소화하면 된다라는 기준이지만 12월에 양도세 회피 물량들 리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들은 매물 폭탄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는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개인들은 첫날 상장에 팔죠. 물량이 나올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 3박자를 얘네들은 동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그린 리소스라고 하는 업체도 자 보세요. 신규 상장이죠. 첫날 급등이 나옵니다. 공모가 17,000원짜리가 4배가량 오르죠. 에코아이라는 종목도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부르는 거 없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 이 에코프로 머티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에코프로를 보유하든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계신 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좀 소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왜 내가 가진 종목이 오르는가에 대한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되죠. 왜?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도 피해갈 수 있죠. 왜? 비중을 이렇게 조절을 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선수입니다. 왜? 항상 어떠한 뭐 코로나 시기에 그냥 몸으로 맞아버리면서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까지 참은 상태에서 나중에는 성공시켰다. 사실 이때 손실을 보고 판 분들이 더 많고 반대로 얘기하면 실질적인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시장은 신호를 주죠. 그 신호에 대한 부분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오를 수 있는 이유 환경은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인데 이게 바로 최근에 권성동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이 10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안도랠리가 온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만일에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꾸로 지금 상장돼 있는 중소형주들이 오를 겁니다. 왜? 매물이 덜 나올 거니까요. 30억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사람, 평가 금액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나올 거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예측을 안 해도 돼요. 사실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예를 들어 그냥 올립니까? 아니죠. 고용 지표를 보죠. 고용이 완만하다라고 하면 사실 괜찮네. 금리 인상할게요. 답을 주죠. 근데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 이제죠. 그러나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없고 동결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시장도 신호를 주잖아요.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에코프로 머티 설명해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도 더 잘하고 지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고 지금의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을 사상 신고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2달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시장이 어떠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 예, 제롬 파월의 입에 따라서 달러가 강달러, 비싸지고 싸진다. 이거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 제3의 화폐를 쫓아가는 건 어떠니? 이거예요. 신고가 내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STO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위믹스 코인의 재상장, 위메이드가 거의 지금 뭐 2.5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겁니다. 게임이 유명한 게 아니죠. 다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진 위메이드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위메이드가 왜 오르고 있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만일에 시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글로벌 신작의 미래 전설이 유행하고 중국의 중동자금, 게임은 중동자금의 어떤 이 NC소프트도 역시나 중동자금이 꽤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들어오면 좋아질 거다. 아니죠. 이믹스 코인 때문에 거의 4분의 1 토막 났던 종목이니 재상장이 되니 당연히 이렇게 오르죠. 근데 왜 그런 표기를 안 할까요? 시장에서는. 명분이 너무 단소화하면 이 상승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테마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 움직이는 거는 멀리 갈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산업군이 움직여버리는 거. 컴투스 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뭐 갤럭시와 모니터링은 이게 확산이 돼서 하나의 무슨 뭐 어떤 이중섭화가의 소라는 그림도 지금 주식처럼 쪼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없을까? 이게 확산이 된 거죠. 이 흐름을 알게 되면 하나의 산업군이 움직이고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다. 이런 과정에 소외받는 것도 산업이라는 STO라는 토큰의 산업이 시장에 받아들이게 되면 주가는 3배 이상 펌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산업 업종을 반드시 보세요. 종목만 보고 거래하면 끌고 가야 되는 데서 팔아버리게 되고 팔아야 되는 구간에서 끌고 가버리는 게 된다는 거죠. 큰 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머티 역시도 반드시 우리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죠? 위에서 아래 보는 투자라자 이거죠. 이왕이면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지엽적으로 정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쭉 볼까요? 어제 뭐 이런 LIG 넥슨도 시간을 상한가 같지만 위정 레이저 그리고 뭐 고스트 로보틱스 이거 미국 로봇 업체인데 이거 또 인수했다는 겁니다. 방산 업체가. 자, 에코프로머티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 확정 빨리 올려드렸죠.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시간에서도 뭐 2%밖에 안 움직였었습니다. 뭐 7%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거 BOA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아라고 하던데 에코프로 BM 250만원 보고서는 가짜다. 이 시장의 루머죠. 마침 오늘이죠. 뭔가 느껴지시죠? 그들의 의도를. 중국 폐렴, 뭐 독감까지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2020년도일 겁니다. 9월 달에 이제 추석 잘 지내고 딱 왔더니 시장에서 한 1, 2주 있다가 폭락을 하죠.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시간 1460%까지. 이것도 역시나 한번 봐야 되죠. 지금 한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했답니다. 예. 항상 바닥에 있는 어떠한 이런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도 과거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지언정 어떠한 특징적인 사실이 나오면 리바운딩 게임은 분명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2시 32분부터 에코프로가 올랐는데 보십시오. 리튬 그쵸? 오르고 있잖아요. 리튬이 오르잖아요. 그쵸? 원래 마진 한마디로 이겁니다.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그 마진을 넘어섰다. 적자에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떡볶이를 만들기 위한 떡 가격이 100원인데 100원에 팔면 이거 전에는 80원에 팔았다고요. 너무 급락을 해서. 이걸 우리가 유류로 따지게 되면 정제 마진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에코프로의 상승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또 뭐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서 오른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전략을 통해서 보면 한국 컴퍼니 뭐 이런 경영난 경영권 분쟁이죠. 서울옥션도 역시나 이게 NFT 미술품이죠. 예, 그리고 갤럭시와 모니터링도 역시나 아까 59%죠. 요거는 제가 좀 미리미리 해드린 건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자로 제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많이 안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한 3-4번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때로는 너무 힘든 환경이나 큰 재료가 나왔을 때는 단기로 편입하는 이런 트렌드를 봐야 되죠. 보시게 되면
11월 29일이죠. 예, G타짜 안개수 당기 종목 갤럭시 하모니트리 시초가 8,050원. 자, STO 자산. 결론은 뭐예요? 네, 29일인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산업군이 형성되고 기사가 형성되면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이날 6,000원대였는데 뭐 14,000원 2배 오르죠. 순식간에. 이게 산업이라는 겁니다. 틀을 보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여기도 11시 53분에 피델리티. 과거에는 또 하나 더 있었죠. 2주 전인가 블랙록이라고 하는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ETF 등록한다. 이번에 또 피델리티네요. 이만큼 가상자산에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자 펀드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이걸 뭐 아니다, 비트코인 아니다 할 필요 없어요. 쭉쭉 올려드리죠. 중국산 뭐 효성AMB도 뭐 이렇게 올리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쉽지로 말하면 암모님 이런 거 떠나서. 여기도 이분들 다 보십시오. 잘하고 있죠. 여기는 라이브 방송을 통합니다. 시장에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사건이 나왔을 때도 반드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분명 이런 논리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를 수 있는 건 아까 리튬 가격 바로 올려드리면서 그쵸? 자, 여기 좀 들어오시고 여기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아마 8일이니까 어제죠. 에코프로모티 바로 올라오죠. 해서 탁 치고 올라가는데 이럴 때 그릴리스에서 상승폭을 줄일 겁니다라는 표현하죠. 어제 제가 약간 좀 미공개 정보긴 했지만 오늘 일정이 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해서 밑에서 쭉 올라오죠. 근데 그릴리스스 신규 상장주의 확산판 요게 이틀 올랐다가 빠지죠. 왜냐하면 이 신규 상장주도 뭐든 관련주들이 동반 오르다가 어떤 대형주의 조정에는 그 힘의 작은 힘들이 얘도 한번 요 키 맞추기 가볼까 이런다고 했죠. 단발성으로 끄다라라고 했죠. 그런 뜻이고 한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좀 더 볼까요? 쭉 많죠. 여기는 원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분석자를 공표하는 후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시장이 뭐 좋다 하지만 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런 뭐 아메리카노 쿠폰 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발. 근데 중요한 건 잘 되시면 기분 좋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힘의 논리가 돈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 그들의 돈은 아닐지언정 이런 뭐 어떤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거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지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경쾌해집니다. 제가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저 개인폰입니다. 자 여기로 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방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주위에 보통 보시니까 뭐 에코프로 머티든 에코프로든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소통을 하더라고요. 공모주 얼마 투자했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각각 그분들에게 텔이라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료 지분 여러분들이 공유하면 되겠지만요. 이 텔레그램방 링크는 제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각각 한 회선의 전화번호가 저한테 텔이라고 오는 거,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 승인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버려서 중간에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다 봤더니 코로나 때 들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SX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에 다루고 지속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따로 시장에서 다루지만 이 방에서 라이브나 아니면 특정적인 사실을 다루지만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나눠서 문자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죠. 잘 돼서 고맙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잘 됐을 때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양로원이든 고원이든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바로 긍정의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나도 할게요 라고 한번 보내주시게 되면 그래도 제가 한 분의 어떤 이런
천사를 또 만들어낸 거다라는 뿌듯함을 제가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까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이 불법 공매도가 있는데요. 이 외국인 자산운용사에서는 사실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불법 공매도인데 이런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12월 24일이라는 크리스마스 이전 날까지는 원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본래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 전에 24일이 지나거나 하루 이틀 안에는 해결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유한 에코프로 머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여기에 있는 종목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쇼커버로 대응해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역시나 4822 8706으로 뭐 이건 숏이라고 해서 보내주시죠. 자, 그리고 뭐 오늘 토요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지금도 잘 되는데 뭐 그런 소리 하세요. 더 잘 되실 거예요. 다만 큰 변동성은 좀 피해가고요. 그리고 오늘 알았죠? 패시브 자금에 대한 코스피 200은 단순한 작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어느 기계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고요. 자, 과거의 에코프로도 지금 보게 되면 완만한 차트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요. 자, 봅시다. 그래도 한 얘가 중요할 거니까. 자, 어떻습니까? 위아래 변동성이 작은 것 같지만 이날 변동성은 28%, 2%에서요. 반대로 위에서 골을 맞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28%까지 올랐다가 급락. 자, 이런 변동성이 지금은 이러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정을 했다는 거죠. 왜? 리튬 가격의 상승이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그쵸? 자, 어떤 요인이죠?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되거나 완화가 되게 되면 IRA에 대한 법이 조금 이제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구체에 대한 부분을 국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혜가 단발적인 악재가 생기겠죠.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비중을 관리하는 게 1번입니다.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 반드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시너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게 많이 올랐지만 꼭 많이 오른 종목도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가정에 가서 화풀이하고 직장에 가서 화풀이하는 분도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의 연령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차장님, 뭐 부장님, 뭐 상무님 이런 분들이 있던데 화를 거기서 왜 푸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최소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불안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이를 내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보고 거래를 한다면 절대 실수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하는 주식시장의 룰. 그리고 하나 더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왜? 어느 순간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오고 이제 변동성 커질 거죠. 변동성이 큰 이런 시대가 오면 기본적으로 이날만 하도록 변동성 플레이예요. 어차피 결국은 뭡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는 피할 건 피하고 했을 때 추가적인 50%의 수익률을 발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를 준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가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영상을 봤다는 거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한번 뭐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어떤 새롭게 어떤 아직도 몰랐던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신규 상장을 원하는 게 11월이었고 이제 1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난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주가의 변동폭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하면 되죠. 뒤에 계신 분들도 어떠한 좀 이런 자세, 공부, 합리적으로 투자해서 합리적으로 수익 내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으로 A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날짜 정해서 연구소 한번 초청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대화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머티 코스피 200 특례 상장이지만 프로그램 기계가 퍼센트지를 보고 거래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람의 심리를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패시브 자금, 큰 자금이 들어오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장중에 차익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요. 쭉 해서. 됐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반드시 문자 주시고요. 자, 뭐 길게까지 영상을 봐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될 사람입니다. 저 기원할 거고 도와드리고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과거에 제가 100만 명 구독자 있을 때 뭐 연구소 차리면서 급작스럽게 좀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죄송했고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렇죠? 자, 토요일이니까 가족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전략 자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연락처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던 것 같은데 오늘 다 오전에 보내드렸죠. 끝에 뭐 예를 들어 해갖고 샵 이렇게 붙여 보내보세요. 네, 안 왔다라고 생각하면 아시죠? 이거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시고요. 자, 파이팅 하시고 주식타짜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죠? 한 100억까지는 쉽게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상을 버는 거는 다른 룰이 생겨야 됩니다. 자산 배분 자체가 주식시장만 말고 다른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개선해야 되는 거, 분산해야 되는 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가봅시다. 아시죠? 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